힘드신 분들, 안 힘든 분들, 즐거운 분들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보자. 두두두두두. 잘 들리죠? 눈에 안약 좀 넣고 시작할게요. 어저께 비가 오다 말아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장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뭐. 상한가 3개밖에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힘이 안 나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이모티콘이라도 좀 눌러주세요. 목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안약을 넣고 새로운 눈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채팅을 치라니까 아무도 안 치냐? 멤버가 없는 거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냐?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는 분들 출석 체크. 자, 은영이 하이, 성민이 하이, 화영이 하이, 리코더님 하이. 리코더는 우리 멤버야? 마로 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국엔 후성이는 상한가를 안 줄 것 같아요. 자, 이제 넥스트장 1시간 남았고 안 주면 내일 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성이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슈로 인해서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이 어마무시했고요. 어제 오늘 그제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계속 나가고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첫 마블을 참석하신 리코더님 반가. 옛날 사람인가? 반가 반가. 자, 그래서 뭐 우성이는 이거 지금 30분 봉으로 봐도 딱 어깨가 나오죠? 이거 제가 추매했던 불타기 했던 이 라인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13,000원 13,000원을 하든지 뭐 14,000원 13,000원을 어깨 라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13,000원 14,000원 정도를 어깨 라인으로 보면 되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 매물대를 뚫는 시간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보이시다시피 정말 이 매물대를 뚫는 거를 엄청 기다렸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이 먹어서 소액이어서 오늘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익절하고 평단을 불타기해서 높였어요. 이 매물대를 뚫었으니까 더 가야겠죠? 제가 이번 주 내내 마감 브리핑 때 내가 얘기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뚫었다고 하기에는 이때도 23년도도 이렇게 뚫었다가 빠진 적이 있어서 이제부터 이 엄청난 22년도, 23년도 이 선배님들의 시체들을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어제 오늘 이 22년도, 23년도에 선배님들이 탈출을 하셨고 그거를 오늘 우리는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일단 2만 원을 위한 1차 여정에 물꼬를 뚫었습니다. 더 갈지 여기가 끝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죠. 14,000원에 도망갈지 13,000원에 도망갈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 노란색 밴드를 또 지지해주고 만원 부근이죠. 만원 부근을 지지해주고 다시 또 도전을 할지 등등등 본인의 비중과 평단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YJ 하이. 자, 그래서 인원은 별로 없지만 어차피 오늘 톡방도 그랬고 관심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관심도가 없냐? 계좌가 파랗거든. 계좌가 빨개야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조금 자려고 인스타를 조금 봤는데 와, 이 레버리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왜 그 교육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줄을 섰나 했더니 레버리지를 미친 듯이 하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팔다리가 여러 개인가 봐요. 물론 나도 하고는 있지만 레버리지 힘듭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레버리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이닉스 레버리지더라고요. 자, 최근에 급락에 비해서는 오늘은 양호했죠? 그냥 애기들 장난 수준이었죠? 오늘 10% 정도? 10% 정도 빠졌었으니까 10% 정도 빠진 거니까 양호하죠. 양호하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정말 매매를 잘하면 레버리지를 이 위치에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근데 늘 말하는 건 레버리지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때 2월 그러니까 3월 4월 달처럼
물론 이때는 없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레버리지를 언제 해야 되냐면 이 3월, 4월 기간 조정 때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완벽하게 이 기간 조정의 벽을 뚫었을 때 완벽하게 기간 조정의 벽을 뚫었을 때 자 봐요. 3월, 4월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3월, 4월이죠. 3월, 4월에도 지금 여러분들 변동성 느끼는 거와 똑같았어요. 이 3월, 4월에도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한강 짤까지 만들어가지고 한강 짤까지 했었고, 아까 또 쇼폰 보는데 토스에서 한강 수온 검색할 수 있는 뭐를 만들었다. 한강 수온을 검색할 수 있는 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3월, 4월에도 한강이 따뜻한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 이 당시에도 하이닉스 15% 빠지고, 8% 빠지고, 막, 이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3월, 4월 달에도. 우리 알죠? 3월 3일, 4일 때. 3월 3일, 4일 때 진짜 세상이 망하는 줄 알고. 그때도 이렇게 호들갑 떨었었죠? 2월 달에 현금 회수 해놓자 해놨는데 이때도 호들갑 떨고 죽어요. 어떡해요. 징징징 됐던 이 3, 4월 달.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레버리지가 있다면 이 당시에도 언제 써야 되냐? 이 2월 26일 날 111만 정 111 발음이 안 되냐? 111만 원 정도 111만 원 정도 찍고 2월 27일 날 약간 조정인 거 하더니 이때가 전쟁 이슈였나요? 아무튼 3월 3일 4일 날 미친 듯이 빠졌죠. 3월 3일 날 15% 빠졌고 3월 4일 날 위아래 합치면 약 12%가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거의 30% 가까이가 변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틀 동안. 이 당시에 다 죽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모으자 한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부담되면 코스피 지수나 반도체 모으자 했던 당시가 이때였고 이 3월 4월을 겪고 나서 나스닥도 코스피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언제 써야 되냐? 이렇게 완벽하게 박스를 그려서 지지해 주는 거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2월 달에도 여기 지지, 3월 달에도 여기 지지, 4월 달에도 여기 지지. 그리고 나서 원래 고점이었던 117만 원을 뚫었을 때 약 4월 한 16일, 17일 정도 되죠? 완전히 뚫었을 때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모으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꼭 하고 싶다면. 물론 이때 레버리지가 들어가도 이때 레버리지 124만 원의 레버리지가 들어가도 정고점이었던 1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의 손절 라인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겠죠. 그거는 뭐 레버리지도 똑같고 개별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모으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때 추세 탔다 배팅 해가지고 여기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은 확실히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죠. 못 뚫던 데를 뚫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만 원 깨지면 손절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남들 돈 벌었다고 했을 때 같이 벌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레버리지는 그래서 추세가 확실히 잡혔을 때 그때 쓰는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될 수 있으면 초급반 분들, 중급반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는 언제 돈을 버냐면요. 이 일봉으로 따졌을 때 일봉으로만 따졌을 때도 일봉이 한 번도 음봉이 안 나오고 올라야 돼요.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르면 여러분이 말하는 2배, 3배를 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음봉이 나왔다 하면 마이너스 더블 복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버리지 쇼츠는 많이 만들었고 레버리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레버리지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는 그냥 진짜 맥심 오래 잡아도 이틀 3일 스윙으로 접근한다면 뭐 일주일 정도 그리고 시드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물을 타야 되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잡고 해도 200%, 300% 수익이 나와요. 그냥 일반 주식만 사도. 근데 왜 레버리지를 하냐? 남들보다 뒤늦게 들어가서. 오늘 지금 카톡방에 마감 브리핑 급해라는 제목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조급해요.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조급해요, 지금. 그래서 항상 물리는 거예요.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잠시 매매를 쉬던지, 그냥 약간 그러니까 매매를 쉰다고 해서 아예 장을 안 보라는 게 아니라 돈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그냥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멀게 한 걸음 뛰어져서 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 자신 없으면 신중하게 한 주 한 주씩 한 땀 한 땀씩 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안 물려요. 물려요. 누가 봐도 높았기 때문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물릴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비싸게 들어갔으면, 남들보다 웃돈 주고 들어갔으면, 남들보다 늦었으면, 그러면 물릴 각오로 들어가면 돼요. 어제 샀든 그제 샀든 오늘 샀든 들어가는 순간 난 물린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봐야지. 170만 원까지 봐야지. 150만 원까지 봐야지. 140만 원까지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물린다는 거예요. 자, 마감 브리핑 때마다 얘기한 이 지금 이평선 갭, 즉 이 파란색 라인, 이 파란색 라인이 5월 20일 날 체크했던 이쪽이죠. 170만 원쯤, 170만 원 초중반쯤. 이 라인만 지켜주면 일단은 아직은 꺾였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이 150, 140, 이 주황색 밴드, 여기도 언제든지 체크하러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클 때는 레버리지를 하면 안 돼요. 해도 그날 끝내야죠. 그날 아침에 출발하면 그때 사가지고 아닌가 보다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은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팔았고요. 자, 뭐 팔 수밖에 없었죠.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도 8% 넘게 올랐으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개인들이 사주니까 차익 실현을 했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기관이 들어 올렸다면 오늘은 물론 웨이는 계속 팔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기관이 하락을 만들었어요. 오전까지 눈치를 보다가 기관이 어제 산 거 안 되겠다, CPI 보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관이 오후부터는 매도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똑같이 26만원, 25만원, 23만원 여기까지 생각하고 모아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것도 얘기했지만 늘 얘기하는 거 딱 하나. 여러분이 지금 살려고 할 때 여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거, 물릴 각오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릴 각오로 들어가면 조급해지지 않겠죠. 전 재산을 몰빵하는 일은 없겠죠. 한 달 월급을 몰빵하는 일도 없겠죠. 3자 입장에서는 좆됐잖아. 아니지. 3자 입장에서는 희극이지. 봐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극이고 물린 사람한테는 비극인 거고, 그리고 바닥에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관전잼이고, 각자 입장 차이가 틀린 거잖아요. 이번 달에 여기 37만 원 잡은 사람은 비극인 거고, 작년에 잡은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냥 놀러 다니는 거고, 하다못해 올 초에 잡은 사람도 희극인 거고, 그냥 일단은 5월달, 6월달에 현금 매수 많이 해놓은 사람은 지금 희극인 거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 하나씩 모아 볼까? 즐거운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희극을 즐기려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지수가 높을 때, 누가 봐도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의 광기가 많이 붙었을 때는 항상 현금 비중을 최소 30%, 저는 30%를 좋아합니다. 30%를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조정장, 횡보장, 하다못해 하락장까지도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 때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차트 펼쳐놓고 보면 이 3월달, 4월달에도 죽느니 사느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3월달, 4월달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저점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주봉으로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니까
지금 뭐 이 구간? 그냥 이 구간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에서 박스 그리면서 유지해주면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 모으다가 또 다시 뚫는 모멘텀 생기는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전쟁 그리고 저거 스페이스X 등등등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히어로인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또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서프라이즈 어닝콜에서 미친 듯한 폭발적 어닝콜이 나와 버리면 어느 순간 이 가격도 싸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배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너무 기대치가 커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녹이기 위해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즐거워요. 왜? 빠지면 남들 도망갈 때 우리는 또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장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2, 3%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막 5%, 8%막 10%씩 움직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방금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이 3월달, 4월달 여러분 못 버티겠다고 했던 이 3, 4월달도 이 3, 4월달도 똑같은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자리가 어딘지를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기간 조정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기간 조정 동안 바닥을 다지는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뭐 이런 자리, 그러면 29만 원, 28만 원, 그러면 일단 29, 28을 지켜주면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조금 길게 볼 거야. 삼성전자 40만 원 넘는 것까지 볼 거야. 그럼 뭐 한 23만 원까지도 열어놓는 거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건 오르면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릴 때 내가 도망칠 라인에서 도망을 확실히 쳐줘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장 초반은 또 어제와 다르게 미장 초반이 또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미장도 항상 똑같아요. 프리장에서는 상승, 본장에서 꽂아버리고, 프리장에선 하락, 본장에서 또 올려버리고. 지금 미장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아이가 등극을 했네요. 서진이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1등을 했습니다. 오늘 서진이가 순매수 1등. 서진이 1등은 오랜만에 본다고 해야 되나? 처음 본다고 해야 되나? 서진이 1등. 자, 외국인이 막판 계속 팔다가 3조 넘게 팔다가 막판에 매수세로 조금 전환을 해서 2조로 줄였어요. 어저께는 막판에 팔았고 오늘은 막판에 또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몰라요. 내일 일을 오를지 내릴지. 근데 일단 배팅 해놓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 레버리지도 샀고 미국 반도체 ETF도 샀고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도 샀고, 그리고 LG노텍, 후성, 삼성생명, 아주아이비는 스페이스X 때문에 샀나? 파두도 10만 원 깨졌네요. 코스피 인버스, 롱 인버스를 다 샀죠. 롱숏을 다 샀고 LG텔레콤, 현대모비스, DB하이텍, 포스코홀딩스, LG 등 샀고. 자, 기관은 일단 쭉 보고 가죠. 기관은 SK스퀘어, 현대일렉, LS일렉. 기관은 오랜만에 전력을 탑으로 담았네요. 뭐 탑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신한지주, 심텍, VM,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그러니까 지금 이 홀딩스 보면 다 반도체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빠짐없이 넣어놓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늘 좀 꿈틀댔던 방산도 조금 담았고요. 그리고 좀 꿈틀댔던 조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필터로 좀 담았고, 그리고 오늘 어제 꿈틀댔던 화장품. 근데 뭐 어제도 얘기했고 최근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몰렸던 수급이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뭐 전력, 방산,
조선, 화장품 이렇게 조금씩 분산은 되고 있다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야지 조금 더 지수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이 레버리지 생기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너무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거라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진이를 1등으로 담았는데 누가 많이 판 건 아닌데 외국인이 많이 담았네요. 뭘 냄새를 맡았는지. 근데 뭐 외국인이 뭐 오늘만 담은 건 아니고 최근에 계속 홀을 묻히고 있었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 샀고요. 기간은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 기간도 많이 팔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말부터 개미도 좀 들어와 있고요. 5월 말부터면은 이거 서진이 8만 원 넘었을 때부터 서진이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밴드를 지지해 주는 거고 어깨 라인은 지금 이 주황색 밴드인데 지금 급락 나왔던 6월 5일 같은 경우도 62,600원, 63,000원, 62,000원, 63,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62,000원, 63,000원 정도. 일단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태양광도 잠깐 반짝이긴 했는데 결국엔 에너지를 담으려면은 ES가 필요하니까 서진이도 이쪽으로 일단은 주목해 봐야 되니까 아직 끝난 거라고는 보긴 그렇죠. 만약에 그냥 뭐 이거 기준선 모르겠다고 해도 61선 안 깨지는 선이면은 아직 추세가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해요. 그래서 일단 서진이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코덱스 100이 코스피야. 그 코덱스는요 그 자산 운용사에서 정한 그 약간 고유 명칭 이 고유 명칭 이름이고요. 코덱스 100, 200이 그거예요. 코스피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진이가 누가 많이 판 건 아닌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1등을 했다. 이렇게 조금 많이 샀던 경우가 5월 19일이었네요. 5월 19일. 5월 19일에 많이 사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네요.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62,000원, 63,000원 지켜주는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등은 어차피 얘네 패스하고 이노텍 오늘 개인하고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만 담았네요. 근데 뭐 기관은 알다시피 계속 코 묻히고 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씩만 비중 조절하는 거라서 뭐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보긴 뭐하고 계속 여기 지금 보다시피 21선, 이 21선을 계속 버텨주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어깨 라인이 21선 깨졌을 땐 조심해야겠죠. 21선 깨졌을 땐 조심해야 되고 일단 제가 볼 땐 중기적으로는 이 5월 26일 날 저점인 88만 원? 이 88만 원 깨지면은 불타기 했던 물량은 덜어내야겠죠. 일단 88만 원 정도만 지켜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100을 볼 건지 95를 볼 건지 88을 볼 건지 본인이 정해 놓기만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노텍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도 나왔고 일단 아직 안 끝났겠죠. 자, 2등은 이노텍, 그리고 3등은 오늘 상한가를 안 주고 또 16,000원 깨진 후성. 자, 아무튼 후성이도 일단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빼꼼 내밀었었고 빼꼼 내밀었다 윗꼬리는 아까 얘기한 23년도 22년도 선배님들이 나가준 떡에 윗꼬리를 달았고요. 내일도 이 추세를 이어갈지 일단 외국인 기관은 계속 사고 있다는 점. 그래서 2만 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끝인지는 하체를 보자. 그리고 어저께 약손절 쳤다가 다시 잡았던 또 물렸어요. 자, 또 물렸는데 얘를 이번에는 안 버리는 이유가 일단은 오늘 개인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홀을 묻혀놔서 일단은 얘가 지금 급등이 2번 나왔죠. 급등이 2번 나왔는데 5월 29일 저점이 88,700원이에요. 오늘 저점이 89,800원. 89,000원, 88,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알람을 걸어놓고 89,000원에 손절을 칠지 88,000원에 손절을 칠지 정해놓고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또 지수의 하락에 핑계거리가 미장부터 나왔던 그 핑계거리가 또 잠깐만 또 얘기하면 이 부분이에요.
쿠르소라고 비상장 기업인데 이 와이오밍주에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이 주에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환경 뭐 소음 여러 가지 이슈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취소라고는 아니지만 일단은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는 그런 기사가 떠서 어제 미장도 빠진 거고 오늘 국장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전문가들도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별거 아니다, 누구는 그래도 약간 뭐야 신경을 써야 된다 등등등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 아침에 정리해 준 거는 약간 좀 과도한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막 미친 듯이 무너진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건 오늘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자고 나서 일어나서 아침에 오라클 실적 그 아침에 오라클 실적과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시만큼 중요한 게 오라클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알다시피 5월 달에도 조정이 5월 달인가 4월 달 아무튼 오라클 때문에도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과도한 투자와 사모펀드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받쳐주고 어닝콜 때 아까 그 기사 잠깐 봤을 때는 그 새로 온 CEO가 오늘 어닝콜을 하는데 첫 뭐라고 했냐 공중파지 아무튼 첫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라고 얘기할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잘 거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 일단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닝콜에서 뭐라고 할지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굳건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가 오라클 실적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클 실적 오늘 만큼 중요한 게 오라클 실적이니까 체크해야 되겠고요. 일단 나 물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하는 날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을 새야 될지 안 새야 될지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근데 항상 실적 전에 밤을 샌다고 했는데 항상 실적 나오기 전에 저도 자빠져 자느냐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반도체 조정이 또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엔 얘기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건 삼성 S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야 그 이 관련 총괄 삼성 SDS한테 준다는 얘기와 그리고 또 클로드 엔트로픽과 또 협업한다는 얘기 등등 있어서 LG CNN스와 삼성 S는 조금 긴 시기열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경화하이. 자, 그리고 삼성생명을 담았네요. 자, 삼성생명 물렸는데 물을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와야 돼요. 일단 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21선을 지켜주고 있고 기관이 계속 콜을 묻히었는데 오늘은 좀 팔았고 오늘은 기관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줬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째려보는 애 뭐지? 손해보험 쪽 대 뭐야? 현대해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현대해상도 그렇고 이쪽 손해보험 쪽은 일단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오늘 뭐 K뱅크도 그랬고 카카오뱅크는 안 움직였지만 K뱅크도 그렇고 제주은행도 그렇고 제주은행도 약간 테마긴 한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한 번씩 그런 무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손해보험, 은행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 K뱅크는 봤다시피 냄새가 많이 났죠. 수급 보다시피 냄새가 많이 나서 오늘 세 평단을 잡았었고 어쨌든 지금 21선이 안 깨지는 선이니까 손절 라인을 그저께 저점 정도로 잡아야겠네요. 35만원. 일단은 그래서 얘가 다시 40만원을 뚫어야 40만원, 41만원을 뚫어야 물타기든 불타기든 할 것 같으니까 41만원에도 알람을 걸어 놓고 일단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물을 탈 때는 타다가 좀 더 봐야겠다 하면 잠깐 스톱해도 돼요. 스톱했다가 확실히 다시 턴 나오는 거 보고 그때가 돼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가 돼도 추세 전환하는 애를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 41만 원을 못 뚫으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41만 원을 뚫든 못 뚫든 거기를 또 온다는 건 또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또 탈출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뭐 아주아이비 투자는 패스하고 파도 외국인이 사랑하는 파도 오늘도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고 일단 이 첫 번째 밴드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세게 빠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얘도 어깨 부분을 생각하려면은 92,000원? 92,000원 깨지면은 아무리 외국인이 사랑해도 놔줘야 될 것 같네요. 2,000원이 깨지면 외국인이 사랑해 놔줘야 되는데 오늘 일단 95,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말아 올렸고 일단 그래서 파도도 이만큼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9만 원 깨져서 바닥 지지고 와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긴 시계열로 보고 파도를 또 딱히 좋아하는 애는 아니어서 자 이슈가 많은데 계속 못 가는 이 텔레콤 오늘 또 불타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전환이 됐네요. 자, 일단은 얘도 기관이 뭐 개인도 사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콜을 묻히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조금 팔았고 개인도 팔았는데 그걸 외국인이 또 받아줬고요. 일단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급등하고 나서 이 10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10만 원 라인을 10만 원은 죽어도 안 깨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마감 브리핑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10만 원이 어깨인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깨지면은 일단 놔주고 다시 보는 게 낫고 제가 알람을 걸어 놓은 거 보니까는 뭐 조금 중장기로 볼 사람은 9만 5천 원, 2천 원까지 열어놔도 되고요. 이때 뭐야 5월 7일 날 빠진 게 9만 1,400원이니까 거기까지 열어놓을 사람은 여기 61선까지 볼 사람은 거기까지 열어놓고 아닌 사람은 일단 10만 원 깨지면 놔줬다가 다시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뭐는 계속 그냥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위에서 놀고 있고 그래도 21선이 깨졌네요. 제가 생각했던 어깨 라인인데 애매한데 일단은 개인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이 샀긴 샀는데 기관이 물량을 조금 많이 덜어 놓은 게 있고 외국인은 계속 폴을 묻히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6월 8일도 오늘도 55만 원을 지켜줬으니까 55만 원 깨지면 일단 팔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봅시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3월 달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3월 3, 4일을 3월 3, 4일을 그 3월 3, 4일 최저점을 기준으로 두자고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그러니까 6월 8일 저점을 깨지는 걸 어깨 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6월 8일 날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다는 건 거기서 사준다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6월 8일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어깨 라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싸진 현대모비스인데 이거는 그룹 자체적으로 파는 거라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계속 일단 버텨주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일단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비싸졌어요. 이 80만 원 넘은 건 밸류가 많이 비싸진 건데 근데 지금 가격은 또 많이 싸지긴 했거든요. 많이 싸지긴 했는데 또 여러분이 예상하겠지만 6월 1일부터 개미는 비쌀 때 사가지고 열심히 물을 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개미가 많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왜 또 단점이 되냐면 이 개파락했던 이 부분 최소 65만 원을 뚫어야 다시 여기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65만 원, 69만 원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세졌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매물대가 엄청 세진 거라서 그래서 물린 사람도 아니면 새로 진입할 사람도 아니면 밑에 잡은 사람도 여기 매물대가 세니까 다시 시도했다가 지금 어제도 오늘도 시도했다가 계속 못 뚫는 부분이 생기니까 조심해야겠죠. 일단 고비 라인을 살짝 깨긴 깼는데 일단 나는 53만 원 깨지면 현금 회수하고 다시 보는 걸로.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 더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얘도 기간 조정으로 바닥 체크를 어디선가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째려보면 되겠죠. 그게 너의 스타일이자 너의 단점이죠.
S군 같은 경우도 형 따라서 속스를 잘 사놓고 욕심내가지고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캥 물려가지고 로브스타도 어저께 손절 안 쳤어 봐. 로브스타 어떻게 됐지? 오늘 로브스타를 한 번도 안 봤네. 놔주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손절을 쳤던 익절을 했던 놔주고 나면 신경을 1도 안 쓰이잖아요. 근데 존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놔주면 마음이 편하잖아. 빠지든지 오르면 다시 쳐다보면 되니까 빠지든지 말든지 안 쳐다보게 되잖아. 그래서 어저께 손절 치라고 해서 손절 친 사람은 잘한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거는 나도 LG 부분 놓친 건데 이거예요. 급상승을 했는데 이 갭을 못 지켜준다? 그럼 일단 손절 치고 다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얘가 어디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든 간에 여기가 또 매물대가 생기는 거라서 이 매물대를 또 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근데 얘도 좀 희한한 거는 기관이 계속 지금 한 4일 동안 코딱지를 계속 묻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21선 체크하러 온 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다시 복수할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람 걸어 놓은 거는 일단 13만 원 뚫는 거 보고 다시 보자라고 해서 어제 손절 치면서 알람을 걸어 놓은 게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13만 500원 뚫는 거 보고 다시 봐도 되니까. 그리고 DB 하이텍은 아까 물량 조금 덜었어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물량 좀 덜었고 일단 지지는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 코묻히던 기관이 오늘 조금 팔았거든요. 오늘 좀 팔아가지고 외국인 개인이 사주긴 했는데 일단은 이 라인 지금 15만 원 라인이 깨지면은 여기 14만 원, 13만 원까지도 한번 확인하러 올 수 있어서 일단 뭐 수익률 이 정도니까 일단은 현금에서 좀 해놨고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 지금 4월 24일 저가 13만 7천 원? 8천 원 13만 8천 원 그러니까 14만 원 깨지면은 일단 다 놔주고 다시 봐야겠죠 뭐. 일단 뭐 수급이 완전 깨진 건 아니에요. 완전 깨진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어깨 라인 정도가 왔으니까 일단 현금에서 좀 한 거고 일단 뭐 또 61선 이 부분 지지해주고 더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대한항공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넥스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얘기했죠.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고 계속 사고 있으니까는 이 밴드 지지해주고 다시 말아 올렸고 오늘 개인이 탈출한 물량 외국인 기관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턴이 나왔죠.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확실하려면 최소 84만 원? 최소 84만 원이고 좀 더 이 노란색 밴드까지 뚫는 거 확실하게 보려면 87만 원. 확실하게 추세 전환 되는 건 이 노란색 밴드를 뚫어야 되니까 87만 원 뚫는 거 보고 사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84만 원 올라 쓰는 걸 보고 사든지 일단은 이 밑에 밴드를 지지는 해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저기 아까 인도였나? 어디서 또 전차 산다 그래가지고 현대 로템도 오늘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현대 로템도 오늘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물타기를 조금 해봤고 개인 외국인 매도 물량을 기관이 사줬고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이 라인을 일단은 지켜주고 다시 반등은 나왔는데 얘도 얘기한 것처럼 최소 21만 원, 22만 원 뚫어야 이 주황색 들어와야 다시 간이가 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S군은 어차피 안 살 거고 자, 어제 잘 먹은 테크윙을 오늘 세 평단을 잡았습니다. 어제 잘 먹은 테크윙을 세 평단을 잡았는데 일단은 초반에는 기관이 코를 묻히고 있었는데 막판에는 팔았네요. 개인 기관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줬고 일단은 얘가 진짜 애매했던 게 오늘 손절을 칠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던 라인이 여기거든요. 5만 6천 원쯤. 근데 또 계속 여기만 오면은 일단 계속 말아 올려서 일단 넥스트 장이 안 되는 애니까 내일 보고 5만 6천 원 깨지면 손절 쳐야죠. 일단 근데 뭐 기관이 오늘 팔았다고 해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코 묻힌 거에 코딱지만큼도 안 판 거라서 일단은 내일 봐야겠죠. 반도체가 망하고 막 오라클 실적이 망하면은 내일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되겠고 그런 거 아니면은 내일 한번 또 봐야고. 그리고 이 무벡스가 다른 로봇들은 조정을 받는데 이 무벡스도 계속 코를 묻히네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코를 묻혀요. 그래서 아까 현대 그룹들도 그래서 계속 꿈틀댔고, 그래서 지금 언제죠? 그저껜가 급락했을 때 그래서 세평단을 잡은 건데 일단 잘 지켜주고 있고, 얘도 확실한 턴이 나오려면 여기 4만 원을 뚫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개인이 6월 2일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6월 2일부터 외국인 기관은 그걸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냄새가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평단을 잡은 건데, 일단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4만 원을 뚫어줄지 체크하시고요. 삼성 S. 오늘 내가 태평단 잡으려고 했는데 사줬는지 모르겠네. 아, 사줬네요. 사줬어요. 자, 일단은 그저께 어제 잡았던 거 어제 약손절하고 오늘 다시 잡았어요. 아까 씨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다시 잡긴 잡았는데, 얘도 또 개미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급등한 라인이 일단 안 깨져서 다시 잡은 거고, 자, 얘도 똑같아요. 일단은 여기 6월 8일 저점이 21만 5,500원, 오늘은 21만 5천원, 그러니까 대충 21만 원? 21만 원의 손절을 잡으면 되겠네요. 21만 원에 대충 손절 잡고, 이때 급등 나왔던 5월 27일 저점이 20만 원. 20만 원을 잡을지 21만 원을 손절을 잡을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뭐 밑에도 중요하지만 얘가 턴이 나오면 어딘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최소 턴이 나오려면 26만 원, 28만 원을 뚫어야 돼요. 26, 28을 뚫어야 되니까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래서 림조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화면 터치 2번.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50명이 보고 있는데 씨부레 좋아요는 20개도 안 되네. 자, 저 삐졌어요. 5초간 말 안 합니다. 5초간 말 안 한다 그랬는데 씨 좋아요 4개밖에 안 는다고? 씨부레 독한 것들이네. 자, 아무튼 그래서 삼성 S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계열을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다시 잡는 게 낫지 너무 손절을 끌고 가지 마요. 지금 변동성이 큰 장이라서 또 수급이 너무 또 다른 데로 모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26만 8천 원? 26만 8천 원? 26만 8천 원이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21, 20 생각해요. 근데 그 존버의 기준은 평단도 평단인데 비중이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살 돈이 없는 상태면 그러면은 분할 손절이라도 하는 게 낫죠. 삐돌이 누구냐 이 씨부레. 그러니까 존버의 기준은 각자 틀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다른 거 좋은 게 생겼을 때 살 수 있는 여유돈이 있냐, 얘를 물탈 돈이 있냐 등등등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가는데 여기 26만 원, 28만 원을 못 뚫는다 하면 올라갈 때라도 분할 손절해서 일단 현금 회수하고, 그리고 뚫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다 파는 게 아니라 평단 왔다 탈출이 아니라 그때는 다시 사야죠. 불타기를 하든 세평단을 잡든. 아무튼 뭐 대충 다 봤어요. 대충 다 봤고, 자, 기관은 S케어를 1등으로 담았네요. 하이닉스는 판 대신 S케어를 1등으로 담았고, 자, 오늘은 외국인만 팔았고 기관하고 개인은 샀고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내내 얘기했지만 이 급락 나왔던 이 자리, 그리고 S케어는 하이닉스보다 좀 더 방어 성향이 강해서 잘 지켜주고 있다. 이거 삼성전자 우도 봐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우도 20만 원이 깨지긴 했지만은, 자,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견고하죠. 삼전우도 일단은 여기 상방 잘 지켜주고 있고, 일단 근데 삼전우도 최근에 개미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그래서 삼전우도 어깨 라인으로 따지면은 여기 17만 5천 원, 16만 2천 원 여기가 어깨 라인이니까 본인들 평단에 맞게 비중 조절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기관은 현대일렉트릭을 2등으로 담았는데, 자, 일단은 오랜만에 전력들이 좀 꿈틀댔어요. 아까 현대일렉은 장중에 다시 100만 원까지 뚫었었는데 지금 보면 꼭대기를 갔다가 다시 너무 급했나 해서 지금 다시 원위치 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 밴드 위에인 여기 주황색 선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이때 3월 31일 날 이때 저점이 안 깨지는 한은 버텨주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다시 뚫어야 되니까 얘도 최소 턴이 나오려면은 여기 114만 원, 114만 원은 뚫어야 턴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3일 3거래일 정도 콜을 묻히고 있고, 오늘 외국인은 팔았던 거 개인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등은 엘렉. 자, 이제 개미가 엄청 많다는 LS 일렉이 이제 개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 일단 등등등 개미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 기관이 어제 오늘 콜을 묻히고 있고요. 일단 급락 나와서 61선 빠지고 나니까 말아 올렸고, 어제도 여기 오늘도 여기 일단은 여기 이 라인에서 고무줄 놀이 중인데 얘도 26만원 뚫어야 되고, 근데 확실히 현대일렉이 확실히 강한 거는 보이죠. 현대일렉보다는 확실히 강한 건 보이죠. 근데 뭐 효성중공업 영상 저거 뭐 전력 변압기 영상 찍어준 것처럼 이 이슈몰이는 엘렉이 좋으니까 변동성을 좋아하면은 이거고, 그냥 굳건하게 지켜갈 거면은 초고압 변압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을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뭐 관심이 없을 테니까 패스하고, 자 심택이 오늘 대덕이도 잘 버텨줬고 심택이도 잘 버텨줬고, 지금 계속 얘네 기판들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기판들은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빠진 이유가, 오늘 뭐 무라타도 빠지고 했는데 삼성전기 빠진 이유가 그 어디야, 대만이었나 필리핀이었나, 아무튼 거기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인지 뭔지는 내일 삼성전기가 잘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이노텍도 잘 지켜줬고, 심텍 그리고 대덕이도 잘 지켜줬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인 최근에 추세 좋은 반도체 장비들만 봐도 반도체가 꺾였다고 안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위주로 보면 아직 반도체 장비든 기판이든 아직 꺾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기관이 한동안 개미가 붙어서 차익 실현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조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첫 번째 고비 뚫으려다가 일단은 외국인 매도 물량 맞고 빠졌고, 오늘 외국인 판 거 개인 기관이 받아줬고요. 결국에는 심태기도 어깨 라인이 여긴 게 보이죠? 여기 이 빨간색 라인 9만원, 9만 1천원, 9만원, 9만 1천원, 여기가 어깨 라인인 게 보이죠? 알람 걸어놓고, 그리고 붐을 먹고 세평단을 잡았는데 오늘 조용히 또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조용히 또 신고가를 갔다가 살짝 눌렸는데, 또 뭐지, 어제 오늘 외국인 개인이 파는 거 기관이 계속 받아주고 있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욕심이겠지 했는데 기관이 홀딩하는 거 보고 세평단을 잡았고, 좀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하죠. 이런 애들이 강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강한 거니까 이 추세로 가면은 90 한번 도전하나? 아무튼 저항과 추세선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까? 저항과 추세 공부는 동길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과 추세 따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기준선이 왜 필요하냐? 본인의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을 정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오늘부터 사든 어제부터 샀든 어디서 도망을 갈지, 어디까지 모을지 그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추세 저항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돼요. 어차피 내가 다 말해주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봐봐요. 이 기준선을 없다고 쳐도, 자, 지금 여기다가 바로 긋는다고 해도, 여기, 이 못 뚫던 라인을 뚫었던 이 자리, 여기가 첫 번째 지지선이구나. 그 다음 여기, 여기가 두 번째 지지선. 얘 쉬었던 자리가 여기네. 그러면 여기가 세 번째 지지선. 그러면 나는 6만원 깨지면 손절. 아니야. 나는 쫄볼에서 7만원 깨지면 손절.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식이 어려워서 주식을 잘한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 쫄아야 되고 심리적으로 본인의 원칙이 있어야 하방을 즐기면서 상방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거예요. 그 뭐지? 이 기준선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많아진 건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하우로 그린 건데 근데 한번 따라 그려보고 본인이 따라 그려 보다 보면 본인이 또 맞는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기준을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차트 공부도 해봤고 뭐 RSI 뭐 아무튼 등등등 뭐 보조지표 막 다 봤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리고 기준선. 이 기준선이 뭐냐면 과거 차트의 심리예요. 과거 차트의 심리. 아, 여기선 급등을 했고, 여기선 쉬었고, 여기선 급등을 했고, 여기선 쉬었고, 등등. 그거에 대해 맞춰서 기준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모의 투자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모의 투자 그런 거를 많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몇 년 동안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잡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다 하면 씨부레 다 부자 되게. 자, 아무튼 그렇고 넥스트장은 끝났네요. 자, 그리고 오늘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해가지고 날아갈 뻔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다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개인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윗꼬리는 달았지만 지지해 줬고요. 태양광 이슈는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호남 지역에 건설하는 부분, 에너지 고속도로 부분,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은 또 우주 관련된 태양광 부분 등등등 하면 태양광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터닉스도 이번에 호재가 나온 것도 있고 그 이터닉스 그 지분을 샀다는 그 사모펀드인가? 그 이슈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쪽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진심이란 얘기고 그 기술을 또 인정해 준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이거 기준선 없어도 얘 보면 21선 잘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안 깨진 거죠. 추세가 안 깨진 거니까 영업도 하지, 밥도 하지. 그래, 명남이 바쁜 거 인정. 자, 이것도 자 똑같아요. 자, 보면 똑같아요. 내가 자 명남이가 13만 원에 잡았어. 13만 원에 잡았어도 오랜만에 모의 투자 잠깐 해보면 13만 원에 잡았어도 하체 운동을 해놓으면은 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욕심이 과했나? 여기 1단, 여기 2단, 여기 3단, 아, 여기 4단까지. 아, 그러면 대충 나는 한 7만 원의 손절을 잡고 모아야겠다. 아, 아니야. 나는 쫄보니까 9만 원의 손절을 잡고 모아야겠다. 등등등.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아, 이게 모의 투자 못하네. 어차피 모의 투자 원하지도 않잖아. 모의 투자 원하면 해줄게요. 아, 이 모의 투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모의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식으로 모의 투자를 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주성이는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고, 그리고 뭐 테스 아까 반도체 장비 얘기했던 테스 원희가 유진테크 지금 거의 얘네가 대장이죠. 뭐 테크윙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도 그렇고, 자 반도체 장비들이 최근에 힘이 좋습니다. 많이 밀리지도 않고 지수가 반등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거를 아직도 눈치를 못 챘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C컵 먹었어요. C컵 먹었는데도 아직 한 방이 남았는지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 아쉽게 19만 원은 못 들었지만 어쨌든 추세가 안 깨졌죠. 급락 나왔을 때도 버텨줬던 이 부분 12만 원, 12만 2천 원 이 부분이 어깨 라인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는 한 아직 안 끝났다. 자, 그리고 이도 똑같죠. 이도 똑같이 5거래일 연속 기간이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전공정 이빨도 있고
반도체 장비들이 미국에서도 안 꺾이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일단 피도 오늘 더 가지는 못했지만 5거래일째 기관이 사고 있고 잘 사고 있던 외국인은 3거래일째 팔고 있고 오늘 개미도 탈출했고 탈출이 아니지 어제 산 거 이득이라 했나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저 좀 뒤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 12만 원 이 라인 어깨 라인이 12만 원인 거죠. 뒤늦게 들어갔으면 12만 원 아니면 뭐 11만 원 여기에다가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도 그렇고 홀딩스도 계속 똑같이 움직여 주면서 수급은 필스케이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꾸준히 기관이 사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 외국인 매도 물량 팔았고 얘는 조금 차트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얘도 야금야금 계속 고점을 뚫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뚫고 있고 반등도 남들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얘도 일단 여기 잔뜩 선이 모여 있는 건가? 이 선이 모여 있는 아무튼 이쯤 안 깨지면 되고 최근에 급락 나왔던 자리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안 깨져도 되고 일단은 내 평단이 10만 원이니까 나는 그러면 10만 9천 원 깨지면 놔줘야겠네요. 그렇고 지나가시는 분들 멤버들 늦게 오신 분들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좋아요가 늘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오늘 혼자 조금 꿈틀댔던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꿈틀은 됐는데 뭐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그 개인이 조금 탈출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받아줬고요. 일단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올라가야 돼요. 최소 12만 원 최소 12만 원은 뚫어야 되고 좀 더 확실한 건 여기 위에 밴드 들어가는 게 좀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다졌다고 하기엔 오늘 하루만 봐서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조선은 현대중공업을 조금 대장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보는 게 낫고 지금 삼성중공업 주주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수주는 잘 받아놓고 왜 주가는 안 가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대한조선은 저기 뭐야 달나라 가 있어야 돼요. 대한조선도 수주는 겁나 잘 땄어요. 근데 오늘 뭐 조선 ETF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뭐 수주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조선 수주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난데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에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인 숫자로 따지면 조선 뭐 화장품 이런 애들 날라가야 돼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수급을 이길 수는 없어서 소외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했잖아요. 좋은 종목도 이런 대형주도 소외를 받으면 이렇게 밀리는데 근데 작은 종목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중인 반등 나올 때마다 분할 손절을 해서라도 재고 정리를 하세요. 정말 찐 조정, 찐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잡주들은 사라질 수가 있답니다. 항상 알잖아요? 상패되거나 거래 정지되고 풀려가지고 잠깐 기회 줄 때 동전 안 챙기려면 지금 기회 줄 때 챙겨놔라. 그럼 내비게이션 언니를 꺼. 카톡하고 내비게이션 언니를 꺼. 자 그리고 화장품 달바 글로벌 잘 지켜주고 있고 그래도 계속 여기서 놀고 있죠. 여기서 계속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 월봉으로 볼까요? 빠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불타고 세평단 잡고 하는 이유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월봉 봐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이 11월 달, 12월 달 쉴 때 잠깐 쉬고 또 계속 올랐고 그리고 이 5월 달에 또 잠깐 쉬고 또 오르고 있고 강한 애는 월봉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원전은 아직도 턴이 아직 멀었고 오늘 건설기계가 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건설기계도 아직 턴은 아니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새만금 이슈든 원전이든 전력이든 뭐 저기 반도체 공장을 또 짓든 데이터 센터든 결국엔 수작업 손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건설기계 캣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뭐 똑같이 여기서 계속 지켜주고 있고, 일단 이 61선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는데 이 21선을 뚫어야 되니까 67만 원 뚫어야 힘을 더 받을 거예요. 자, 그렇고 일단은 장 마감을 했네요. 장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는 29만 7,500원, 하이닉스는 200만 원 지켜줬고, 네이버는 22만 원 지켜줬고, 후성이는 16,000원은 깨졌지만 여기서 끝났고, HG전자 20만 원 잘 지켜줬고, 현대차 50만 원 잘 지켜줬고, 삼성전기 170만 원 잘 지켜줬고, 오늘 우주들도 약간 꿈틀꿈틀 됐어요. 스피어가 간만에 기관 수급이 약간 들어왔는데 얘도 턴 나오려면 최소 4만 원 안착해야 됩니다. 이터닉스는 아까 장중에 그 매도 사이드가 걸리고 나선가 아무튼 잠깐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갔고, 는 9만 원이 깨졌네요. 일단은 여기고 두빌 자 8만 원 잘 지켜줬고, 드로봇은 아직도 손절 안 친 사람 없겠죠. LS1랩,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그리고 테스나 이슈가 있었는데 뭐 힘을 세게 받지 못했어요. 힘을 세게 받지 못했고, 일단은 그래서 손절을 칠까 말까 하던 애를 물을 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판 거 개인 기관이 받아줬고, 일단은 이슈가 또 있는 거라서 오늘 하나비전도 그렇고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 이슈가 좀 붙었는데, 찐인지 아닌지는 여기 16만원 넘는 거 보고 정해도 되겠죠. 자, 16만원 넘는 거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의 저가 여기 11만 4천원 5천원이 손절 라인이겠네요. 자, 이제 국장은 대충 다 봤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면 미장 체크하고 미장 준비합시다. 아이고, 일단은 9시 반, 이제 1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리고 약 10시간, 9시간, 10시간 있다가 오라클 실적 나오고, 집에 가서 잘 건지 사무실에서 잘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솔직히 만사 귀찮은데, 맥주나 한 캔 먹고 조금 자다가 미장을 할까? 미장을 하고. 오늘 상한가 3개 먹어서 치킨 먹을 수 있으니까 치맥을 한 잔 할까? 자, 1분 동안 질문 없으면 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장은 지금 전쟁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미장은 전쟁터가 시작됐어요. 자, 마이크론이 또 900달러가 깨졌네요. 자, 900달러가 깨졌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를 보자 하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돈길이 날아. 자, 반도체 아저씨가 정해줬던 라인 손절 기준점 781달러, 손절 기준점 781달러 정도고, 5월 26일 가중치로 따지면은 827달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자, 얘기했던 이 갭상승했던 이 부분 781달러 여기 깨지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827달러,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여기 마지막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 선. 그러니까 최근에 854달러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여기 827달러. 그러니까 827달러가 이 갭상승했던 저점이 820달러인데, 그 계산적으로 따 827달러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이 781달러를 지지해주냐 안 지지해주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을 체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가격. 그래서 손절 와치 기준점을 781달러로 잡았고, 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827달러. 제 기준선하고 얼추 맞아 떨어져요. 어쨌든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 샌디스크. 자, 마이크로는 보셨고, 샌디스크. 자, 샌디스크도 일단 샌디스크는 강해요. 샌디스크는 강합니다. 1500달러를 안 깹니다.
$1,500를 안 깨요. $1,500를 안 깨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는 좀 강한 느낌이죠. 그저께도 $1,514, $1,600, $1,536, 1,500을 안 깨요. 안 깨고, 그리고 전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실시간으로 뭔가 매매를 못했다고 아까워하거나 후회 안 해도 돼요. 실시간으로 해도 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거 안 해도 되고, 벽 타고 복습하면 됩니다. 대단하게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면은 대단하게 큰 돈을 벌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복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일단 200불 라인은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는 지켜주고 있고요. 이 5월 4일 이쯤부터 턴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얘 어깨 라인은 여기 $200, $195 이 정도 생각해야겠죠? 이 5월 4일 저점이 194.7이었으니까 195, $200가 어깨선 라인이겠죠? 그게 대충 오른 거 반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200불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가 199.3달러였네요. 그리고 최근에 강한 에너지 잠깐 보고 할까요? 자, 플러스 에너지 쇼츠 아직 안 본 사람은 없겠죠? 자, 지각생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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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을 높였다. 상단을 높이고 나니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 최근에 신고가를 뚫었지만 아직 안 끝났다. 얘도 어깨 라인으로 하면 이 5월 29일에서 6월 1일 날 갭 점프를 했잖아요. 이 갭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계속 상방을 두드리겠죠. 근데 뭐 아무리 좋은 것도 CPI 때문에 망하면 결국엔 뚫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땐 이 갭이 안 깨지면 할 거고 중기적으로 볼 땐 뭐 $19, $16까지 열어놔도 되고요. 이 지금 어디지? 이 $16가 깨지면 여기 밑에 갭도 체크하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뚫리면은 다시 저기 4월달 저점 $11까지 뚫릴 수 있어서 중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갭 체크하면 되겠고요. 지금 얘가 이 $33, 1월 달에 $33 찍었던 여기가 지금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매물대 그리고 나온 거 보면 이 매물대를 소화를 못하니까 계속 그냥 두드리고만 있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으면 정고점을 갈 수 있고 정고점을 가면 신고가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뭐지 두퓨가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블룸에너지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좀 힘이 좋게 말아 올리긴 했는데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블룸에너지도 보면 이때 4월 달에 생긴 갭 여기가 뚫리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계속 위에를 두드리고 있죠. 보이죠? 이 갭 부분을 지지해주고 올리고 지지해주고 올리고 지지해주고 올리고 계속 지금 이 갭 부분 단기적으로는 이 갭 부분 이 갭 뚫리면 여기 밑에 있는 갭도 체크하러 올 수 있다. 190, 180도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여기를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선에서도 그렇고 두퓨가 최근에 냄새나게 수급이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비싸지니까는 환호하고 있는 마벨로 또 수익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 마벨도 똑같아요. 여기가 깨지면은 조심해야 돼요. 평단 높은 사람, 비중 많은 사람은 이 갭, 언제든지 이 갭을 체크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저께도 이 갭 부분 오니까는 말아 올린 거고, 오늘도 또 갭 체크하러 올 수가 있어서 항상 많이 오른 거는 그리고 누군가가 수익 자랑질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아 나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물릴 수도 있구나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는 요즘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그렇고 지금 이 에너지 이도 그렇고 안 빠지죠? 계속 자리 지켜주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시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겠지만은 이 유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는 시보다 다음에 나오는 시가 더 중요합니다. 이 유가 부분이 얼마나 인플레를 자극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보다 다음 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는 지금 쉽게 80불을 안착을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약간 금리처럼 자꾸 차곡차곡 스트레스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방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에너지도 뭐하라 한 거고요. 아, 코닝이 좀 많이 밀렸구나. 이래서 오늘 대한강통신 세평단 잡은 거 손절 아까 안 쳐진 것 같은데. 자, 코닝은 많이 밀렸네요. 많이 밀려서 딱 지금 어저께도 오늘도 딱 여기 61선, 제가 말했던 이거 언제 그었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추세 라인을 살짝 뚫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겠죠? 이 추세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 정고점이었던 이 부분 마지노선이 159달러네요. 159달러, 160, 159달러를 지지 못해주면 좀 더 많이 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추세선에 매달려서 계속 저점을 올려준다면 다시 200달러를 뚫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생긴 거고요. 189, 190에 이제 또 매물대가 생긴 거고. 최정환님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대한강통신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코닝을 본 건데 얘를 보면 돼요. 얘가 추세가 뚫리면 대한강통신도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코닝, 루멘텀, 코일은 마벨, 얘네가 끝인가? 아무튼 젠스낭이 투자한 데는 얘네들이에요. 대한강통신한테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강통신은 평단이 10,000원 이하인 사람 아닌 이상은 대한강통신은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아직 한 방이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얘네 광들이 미국 광들이 살아나면 다시 한번 뭐 테마가 돌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죠. 본인한테 10억이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래요? 대한강통신 살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일단 코닝을 봤으니까 대한강통신도 봐줄게요. 일단은 그래서 코닝 지금 이 추세가 안 깨져야 되고,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저항 긋는 기준은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요.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고, 이거는 기준선이나 뭐 저항 지지 라인은 본인이 계속 그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식이 다 다르듯이 차트도 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지가 없습니다. 자, 대한강통신은 최근에 저가 여기 15,000원 깨지면은 한동안 보지 말아야죠. 일단은 대한강통신 세평단을 잡은 이유도 최근에 기관이 계속 코를 묻혀서 잡았는데, 어제 오늘 개미가 또 잔뜩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얘기한 것처럼 턴이 나오려면 전 고비였던 이 22,000원을 뚫어야 돼요. 22,000원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미국 대장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경우,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하다못해 국내 대장인 RF 모터리얼즈랑 RFHIC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애들은 더 힘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놔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000원, 22,000원 올라오는 거 다시 보고 그때 해도 안 늦습니다. 재료를 찾는 꿀팁이 있다면 제 채널 설명란 아니면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은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세요.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주말에 장 보러 가잖아요. 장 보러 왜 가요? 반찬이 떨어졌고 요리해 먹고 등등등 사러 가잖아요. 국장이 그런 존재예요. 요리를 하기 위해선 재료와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와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미장에서 나와요. AI를 우리나라에서, 챗GPT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장에서 재료가 나와야 소스가 나와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하려면 재료와 소스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오선님 방송을 몇만 명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일 나가야 된다고 자빠져 자잖아요. 잘 수 있어. 일해야 되니까. 현생에서 현금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정리해준 자료든 뉴스든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죠. 아, 그래서 미장에서 이런 섹터가 좋았구나, 이런 종목이 좋았구나를 알아야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애들이 그러면 움직일 수 있구나를 알겠죠? 그래서 왜 이거 멤버들은 수없이 본 건데 자, 코닝이 뭐 하는 회사냐? 유선 장비. 그러니까 토스. 자, 토스 광고 좀 붙여주세요. 자, 토스증권의 종목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유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얘가 모든 거에 1등입니다. 그래서 젠순왕도 얘한테 10억 달러 투자한 거고 아마존도 몇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선 장비가 곧 광통신입니다. 유선 장비, 그러면 대장이 누군지 이렇게 나옵니다. 유선 장비를 누르면 대장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아, 대장부터 사야겠구나가 눈에 보이시죠? 1등 코닝, 2등 노키아, 3등 코이런, 4등 루멘텀. 와, 시에나 5등까지 내려왔어. 유상증자하고 나서 5등까지 내려왔어. 5등 시에나, 페브리넷, 어플라이드, LS, 가온전선까지 등등등. 여기 대한강통신 안 보이죠? 물론 다음 페이지쯤에 있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대한강통신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유선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 시총을 다 합쳐도 여기 지금 5등까지 내려온 시에나 92조를 3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될걸? 그러면 시총이 큰 애를 사야겠어요? 시총이 작은 애를 사야겠어요? 시총이 큰 애를 사야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젠순왕은 코닝, 코이런, 루멘텀 이런 애들한테 10억씩 투자를 했지만 대한강통신 얘네들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요. 이 광섬유 케이블이든 광케이블이든 이거 일본도 잘 만들고 일본도 많고요. 굳이 우리나라 거를 안 써도 돼요. 정말 수요가 미친 듯이 넘친다고 해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있긴 한데 중국 거 안 쓴다 그래도 일본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RFHIC나 RF 머티리얼즈는 머티리얼즈 자체가 루멘텀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쇼츠를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미친 듯이 피토하면서 대한강통신 날아가기 전부터 피토하면서 얘기했던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제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0% 오른 이 주식 서버의 진짜 심장 아직 안 늦었다. 약 3개월 전 아무도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할 때 이때 방금 얘기했던 루멘텀, 코닝, 코이런트도 가격이 쌀 때입니다. 이 영상 보면 제가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만들었으니까 광통신에 진짜 관심이 많다면 한번 이거 영상 한번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 제발 남겨주세요가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장 종목은 미국인데 국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장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만 하는 사람은 미국 주식만 하는 거고 국내 주식만 하는 사람은 국내 주식만 하는 거고 그리고 환율 이슈도 있겠죠? 달러가 비싸니까 그것 때문에 그 핑계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멤버들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죠? 구글 보죠? 유튜브 보죠? 여러분 인터넷도 하잖아요. 글로벌한 세계인데 왜 한 나라 주식만 사요? 영어는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왜 한 나라 주식만 사요?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배분을 해 놓으면 미국이 오를 때 국장이 쉴 수도 있는 거고 국장이 오를 때 미국이 쉴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 그리고 시장 자체 규모가 틀리잖아요. 시장 자체 규모가 틀리니까 국장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도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나라가 없어요.
국장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재료와 소스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주 빨고 놀 시간, 넷플릭스 보고 쇼폰 보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미장의 뉴스들을 접하시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이런 게 여러분 진짜로 전문 트레이더 분들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최소 한두 시간 동안 자료 정리 다 하고 매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미장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건지 다 공부해 놓고 자료 정리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주려고 자료 정리, 뉴스 정리 해가지고 아침마다 올려주는 거예요. 한 번씩이라도 읽으라고. 근데 대부분은 출근 준비하느냐 바쁘고 늦잠 자고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면 계좌 열어서 파란지 빨간지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돈이 벌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딱 하나예요. 지금 1, 2분이 지금 한두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버튼을 누르기가 쉬운 세상이 됐지만 매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황, 그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려고 노력하세요. 시간 날 때 말고 시간을 내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취업 공부하는데 시간 날 때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 봤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 한두 시간은 문제집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루멘텀은 그래도 루멘텀도 잘 지켜주네요. 루멘텀도 잘 지켜주는 편이에요. 이 밴드 첫 번째 밴드 지켜달라고 하는 거 잘 지켜주는 것 같고 그 차이예요. 이 대장들 미국에 있는 이 대장들이 5% 10% 빠진다? 그러면 국장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체크는 해야 돼요. 아까 마이크론 보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걱정이 된다면 국장이 걱정이 된다면 봐야죠.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반도체 ETF 속스를 안 본다는 건 이상한 소리죠. 얘가 많이 안 빠져야 국내 반도체도 많이 안 빠지겠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속스도 일단은 아직은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미장도 다 파랗긴 파래요. 다 파랗긴 파라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9시 반 지표를 보기 위해서인데 9시 반까지 켜놔야 돼? 이제 원래 30분밖에 안 남았네. 여태까지 시에 얘기했는데. 근데 시도 중요한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오클로 실적이에요. 오클로래. 오라클 실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공급 등등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로 괜찮은지 오라클 실적과 코멘트가 오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C 말고 다음 C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전쟁으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르고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다음 C가 더 반영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는 이제 앞으로 30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서는 일단 음봉이긴 한데 나스닥은 아직 눈치 싸움 하는 정도 고 지금 어저께 지켜줬던 이 라인이 깨지면은 조금 걱정을 해야겠죠. 어제 지켜줬던 이 라인이 깨지면 조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61선까지 체크를 하러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겠지만 보면은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는 약간 호수예요. 잔잔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더 웃긴 건 다우지수는 늦게 올랐지만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얘는 21선도 안 깼어요. 그래서 지금 미장은 아직 탄탄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인 건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도 이 쏠림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큰데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과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담은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오는 전쟁, 뭐, 뭐야, 저거, 데이터 센터, 이슈들,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느꼈지만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이 수급이 빠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달, 10월달에 엔트로픽하고 저거 오픈 AI가 상장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경험을 꼭 까먹지 말아야 돼요. 물론 내일 돼서 까먹을 거지만 9월, 10월 달에도 이런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장이 좋을 때 이 정도인데 장이 만약에 안 좋을 때 그런다면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휴가는 어차피 유가도 비싸고 항공비도 비싼데 올 여름 휴가는 반납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가을 겨울에 가십시오. 본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을 잡아요. 이 변동성에서는 그래서 본인 기준과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하체 운동을 하라는 거고요. 자, 오늘 만약에 다우지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체 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갭에다가 뭐 딱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런 갭에다가 이렇게 기준선을 긋고 아, 내가 손절을 480에 둬야겠다. 490에 돼야겠다. 아, 나는 여기까지 모아야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큰 틀을 봐서 생각을 해 놓으면 돼요. 그게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큰 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제3자의 입장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희극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아 씨부레 이만큼 올랐는데 요거밖에 안 빠졌네. 아 이거 뭐 숨 쉬는 정도 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제 영상들 뭐 하다못해 마감 브리핑 라이브 영상들이라도 아니면 따로 찍은 영상 아니면 쇼츠 등등등 의외로 제가 영상이 많습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영상이 많고 의외로 알짜배기 영상들도 많으니까 영상들을 보시면서 쇼폰 보는 시간 조금만 쪼개서 제 영상 보시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엔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 수익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 영상이 매우 매우 소중해진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오선 방송 가장 추천하는 재생 목록 그 영상들 먼저 보세요. 우리 집 개도한다는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요즘 추세가 요즘 유행이 ETF다 보니까 지금은 왜 이 변동성이 왜 커졌냐?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은 매수 매도가 박스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 거라서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 좋은 ETF를 골라야 되는 이유 그 좋은 ETF를 찾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들 하나씩 찾아보셔도 되고 컴퓨터로는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아니면 뭐 루멘텀 뭐 한미반도체 등등등 검색을 하면 원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이버 영상은 씨부레 이렇게 조회수가 없네. 네이버가 하락하니까 조회수가 없죠. 그리고 참고로 조회수 없는 영상에서 10버건 아니어도 2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많답니다. 자, 아무튼 자, 오선님 방송도 시작했고 자, 미장도 준비해야 되고 일단은 세팅을 좀 해놔야 발표되고 위아래 꼴이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좀 준비 좀 할게.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복습하시고 오늘 미장도 체크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또 될지 내일 또 설레는 하루가 될지 위든 아래든 설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설렘은 어디서 나온다? 복습과 현금 비중에서 나온다. 내일도 설레는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장 봅시다.
생유, 베리감사, 복습하세요. 오늘은 하락장이어서 쇼츠는 없습니다. 이따가 좋은 자료 있으면 쇼츠를 만들 거지만 그냥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일단 컨디션 봐서 실시간이라서 안 될걸? 실시간은 안 되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보세요. 자, 오늘도 달러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버십시오. 지나가시는 분들, 자,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